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총리 김부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오늘 E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랄만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부겸 총리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상당히 친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서 초대 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거론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만큼 막역한 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비교적 합리론자입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만큼 나름대로 이 조직력도 있습니다. 자, 김부겸 총리. 그런데 오늘은 민주당 정권이 들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발언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172석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발목을 잡으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 김부겸 총리가 민주당이 들으면 상당히 좀 불쾌할 만한 그런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교적 성공한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는 아무래도 박정희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김부겸 총리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보니까 다른 후진국들 다 봐라, 박정희 모델이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퇴임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부겸 총리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태하는 태도,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회방을 놓는 태도가 안쓰럽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부겸 총리 같은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민주당을 위해서나 국민의힘을 위해서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공존하는 정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지금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국회의 파워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총리가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선거에서 진 쪽이 무조건 안 된다, 우리가 있는 동안은 안 된다고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공존하는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에 진 쪽은 민주당 정권이죠. 무조건 안 된다, 우리가 있는 동안은 안 된다. 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이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였고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와서 주미대사를 3년 동안이나 지냅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이 한미 FTA를 성공시키고 통상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 한덕수 총리 지명자, 호남 출신의 노무현 정권의 총리를 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자, 어쨌든 이런 걸 보고 김부겸 총리가 따끔하게 민주당에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김 총리는 오늘 EBS 초대석에 출연해 한국 정치의 향후 과제에 대해 왜 항상 다투기만 해야 하나, 승자 독식 구조로 언제까지 갈 건가, 우리 내부에 서로 공존하는 공존하는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남북관계도 풀고 외교적으로도 통일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발언을 하지만 다 맞는 소리입니다. 민주당은 좀 김부겸 총리 코치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총리는 어느 한쪽 목소리만 나오고 그 뒤에서는 딴중만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21대 국회와 20대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거기에는 개헌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2년 동안이 문제입니다.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딴중만 거는, 뒤에서 딴중만 거는 것은 안 된다고 김부겸 총리가 경고하는 겁니다.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저도 비판은 많이 했지만 퇴임을 앞두고 이런 발언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대학 시절 박정희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운동권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때는 사회의 모순에 대한 정의감이 있었다.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부에 다양한 형태로 저항했다. 지금 생각하면 후진국 발전 모델 중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비교적 성공한 모델이다. 그 정부들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 저항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성공한 모델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자, 당시의 인권 탄압 독재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안 그런 나라가 없지 않았나. 과거사에 대해서도 공과 가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제 동료들의 투쟁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향연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희생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책임인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경제 인구 규모 국가와 비교해 코로나 사망자 수는 10분의 1도 안 된다. 확진자가 수십만씩 나왔으면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데 감기 환자 숫자 가지고 성공 유무를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나. 이 정도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킨 것은 온 국민과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국민들이 이겨낸 겁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도 저녁 되면 밥을 먹으러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둑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부겸 총리는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21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낙선했던 일을 꼽았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저와 홍일학 전 의원이 노력을 많이 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정부 예산안보다 1조 원 가까이 많은 예산으로 도움을 드렸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평가해주지 않으시고 조국 사태 때 왜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더라. 이것은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싶었고 정치를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총리 퇴임 후 뭐 할 것이냐? 우선 쉬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게서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았지만 제 삶 자체를 곰곰이 되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다. 저를 좀 돌아보려 한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